그랬더니 온달 집을 찾아갔더니 여기 지난번 했던 온달 집을 물어서 마침내 온달 집에 갔더니 늙은 어머니를 만났는데 앞에 가서 절을 해서 온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노모가 오자 어디까지 했었죠 그때? 노모 대 앞에부터 할 차례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온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온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제 온달 어머니한테 물었던 내용까지가 지난번에 노모대왈. 자,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왈자가 나왔어요. 왈자는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자가 나왔으면 물은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해서 말하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논어에서 보면 공자가 제자가 물었을 때는 대왈이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물었을 때만 대화를 쓰는 걸로 봐서 여기도 공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김부식의 작가는 대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오자 빈차루 5글자인데 그죠? 지금 여기서 띄워져 있지만 오자 빈차루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두 자 띄워야 되죠. 오자.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나 자식 나와 자식도 되고 나의 자식도 되고 두 가지 다 되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명사와 명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올 때는 첫 번째 병렬로 풀어라. 그게 뭐뭐와. 그래서 나와 자식. 이게 안 되면 수식으로 풀어라. 나의 자식. 나와 자식이 맞을지 나의 자식이 맞을지 그건 이제 뭐에 따라 달라지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여기는 근데 지금 앞에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구를 물어본 거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나와 자식보다는 나의 자식이 맞겠죠? 그래서 내 자식은 자 빈차루하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차자를 배울 거예요. 차자. 차자가 또라는 뜻이 또. 그래서 사실은 이 차자가 일 때 또일 때는 뭐 하고 또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해요. 그래서 가난하다. 그리고 또 루는 누추하다. 비루할 루라고 해요. 비루할 루. 비루하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비루하다 할 때 비루하다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자면 촌스럽다라는 뜻이 세련되지 못하다. 그 말은 공부를 못해서 조금 멍청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루라는 표현 자체가 한문으로는 비루할 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글자 뜻 안에 있는 속뜻까지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글자의 전체적 의미만 파악하기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그 글자의 속에 의미하고 있는 뜻까지 조금 알아야지만이 이제 해석이 조금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돼요. 여기 루자라는 건 비루하다라는 건데 비루하다라는 건 요즘 말로 하자면 도시스럽지 못하고 시골스럽다. 그 시골스럽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군자답지 못하고 조금 배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두 가지 흠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학식적으로도 조금 그렇게 똑똑한 놈이 아니다 이 말. 배워서 많이 알고 있는 군자가 아니라 좀 비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귀인지 소각은 자, 이게 이제 어렵네요.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비귀인지 소각은 자, 여기서 눈에 딱 들어와야 될 첫 번째 글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비가 들어와야 돼. 비. 그렇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비가. 아니다가 들어올 게 아니고 불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게. 불자가 들어오면 다로 끝나는 말을 찾아야 되니까 불자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비자가 나왔죠.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불자하고 비자하고. 그렇죠. 여기는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이걸 모르면 불자, 비자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첩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그 말은 뭐냐? 비자 뒤에 쭉 이제 어디까지가 명사가 뭔가가 명사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될 게 소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 이게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지 몰라도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상식상. 그러면 문장이 길지만 벌써 비하고 소자를 딱 중심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여기 또 이제 지자가 나왔어. 뒤에 보니까 각은 가까이 할 수 가는 일단은 can 할 수 있다니까 가까이 할 수 있다. 자, 요게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소를 수식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있는 이가가 될까요? 이게 뭐뭐의가 될까요? 지자가. 그렇죠. 있는 이가가 되죠. 왜? 그렇죠. 다음에 오는 각은 가까이 할 수 있다가 다로 끝났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지금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자,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지자.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수없이 많이 했던 거예요. 지자가 이게 있는 이가로 쓰이느냐 아니면 뭐뭐의 뭐뭐 하는이라고 하는 꾸며주는 말로 쓰이느냐는 뒤에 오는 글자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있는 이가 할 때는 뒤에 오는 게 다일 경우, 다로 끝날 때. 뭐뭐 하는이라고 할 때는 뭐뭐의라고 할 때는 뒤에가 명사가 올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타, 산, 지, 석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산의 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뭐의. 근데 이제 요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자 바로 뒤에 왔지만은 요 놈은 해석해 줄 때 맨 끝에 해석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 오는 놈은 뭐다? 소자 뒤에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죠? 소자는 뒤에서 꾸며주니까 요게 바로 지자 뒤에 왔지만은 사실은 요게 맨 순서상으로는 해석 순서상으로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요거 보면 안 되고 가근을 봐야 되죠. 이게 다로 끝났으니까. 자, 귀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비 아니다. 자, 그럼 됐어요. 귀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다. 가는 can.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소자 지난번에 기억나나 모르겠다. 소자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나머지 두 가지 뜻도 있었어요. 곧, 또, 사람도 있었죠. 그럼 여기가 뭘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이건 이제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자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게 거의 90%. 나머지 10%가 뭐뭐 하는 곳, 장소도 되고 뭐뭐 하는 사람도 돼요. 여기는 딱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됐죠? 귀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여기 그럼 귀한 사람은 당연히 공주. 여기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 그 바보 온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합쳐서 내 자식은 빈, 가난하고도 또 거기다가 비루합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귀한 사람, 즉 공주 당신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니까 당신하고 우리 아들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온달의 어머니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똑똑해요. 그렇죠? 욕심을 안 내요. 보통 같으면은 욕심을 낼 거 아니에요. 공주하고 공주가 와서 여기에 내용이 빠져 있지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벌써 뭐라는 거예요?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기뻤겠지만 어떻게든지 그걸 바로 용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하고는 짝이 안 됩니다. 금문 자지치 하니 분복 이상이라. 자, 일단 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금문 자지치 여기까지 5글자네요. 그죠? 자, 5글자면 몇 자 몇 자? 두 자, 세 자. 그러면 무조건 일단은 두 자, 세 자 띄우는 거예요. 금문 지금 듣다. 됐죠? 자지문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자지치. 자, 아들의 치. 무슨 치? 냄새 치. 그렇죠? 보통은 이 치는 나쁜 냄새일 때 주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냄새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의 냄새를 듣다.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자 우리가 매일 듣다 문 하면 안 돼요. 뒤에 이렇게 냄새가 나오면 뭐다? 맡을 문자예요. 맡을 문. 냄새를 맡다.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명심보감에 저하고 할 때 했었어요. 어느 때 했었느냐? 그때 난초와 해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오랫동안 그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한참 동안 있으면 거기 동화되어서 내 코가 그 냄새를 못 맡는다. 저하고 오래 했던 사람들은 명심보감에서 맡을 문자가 한 2-5번 나오는데 여기 뒤에 냄새가 나오면 무조건 무는 맡을 문자예요. 자, 두 번째. 이 자가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대, 자네, 2인칭으로 쓰기도 해요. 너라는 뜻이. 아들의 냄새하면 안 되죠, 지금은. 왜? 뒤에 보니까 향기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맞네? 2, 3, 4 냄새를 맡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는 아들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자, 왜 그랬느냐? 지금 이제 자라고 쓴 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자라고 쓴 건
뭐 어떤 사람은 높여서 부르는 친구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네 그 정도 음이에요. 자네 그 정도 음이에요. 자기보다 치이나 나이가 어릴 때 쓰는 거예요. 자, 공주이기는 하지만 뭐하니까 어리니까 자네 이 정도 의미로 써요. 당신 그 정도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때의 치 냄새를 맡아보니 분복 둘 다 향기분 향기복이라고 해요. 분복하면 상이 이상. 자, 그러면 네 글자니까 이번에는 두 자씩 나누어야죠. 자, 그러면 분복하면 향기고 이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 네? 특별하다. 네, 또 그렇죠. 특별하다는데 의미는 특별하다는데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자, 그렇죠. 이 상과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상은 늘 상, 항상 상자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늘 하는 것과 다르다잖아요. 뭐가? 향기가 늘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상을 말하는 건 내가 보통 때 맡은 향기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늘 맡는 향기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 몸에 나는 향기가 내가 항상 된 것과 다르다 이 말이니까 늘 맡는 여기 분복해도 되지만은 취 늘 맡는 냄새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상이라고 해버리니까 저 상이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빨리 와야 되는데. 자, 향기가 보통 맡은 내가 향기와는 다르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또 접차지수하니 유활 여면하여 필 천하지 귀인 야라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번에도 내자예요. 접자지수. 이번에는 내자인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두자 하려고 했던 지자 때문에 안 돼. 그래서 한자 세자. 접자지수. 아까 자가 나왔으니까 여기 자지치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손을 접. 원래는 이을 접자예요. 이을 접. 그때의 손과 내 손을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그러면 잡을 착하면 쉽잖아요. 잡을 착하면 접자 대신에 그때의 손을 잡아 보니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자, 이런 것도 이제 작가가 너무나 이렇게 평범한 어떤 표현은 싫은 거예요. 그 김부식이라고 하는 고려 전기의 작가가 너무 똑같은 걸 싫으니까 착자 대신에 접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때의 손과 내 손을 이어보니 이 말인데 우리말로 잡아보니 이 말이에요. 유활여면이라. 자, 이건 쉬워요. 왜 쉽죠? 눈에 딱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여. 왜? 중간에 들어가면 무엇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쓰니까. 자, 이런 건 이제 눈 뜨고 그냥 바로 해석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유활 부드러울 유 활. 활자도 매끄럽다 활. 매끄럽다 활자예요. 그래서 유활 하면은 부드럽고 매끄럽다. 여면 비단 솜이죠 솜. 자, 부드럽고 매끄럽기가 솜과 같다. 솜처럼 아주 부드럽고
자꾸 손이 매끌매끌하더라. 왜? 공주가 뭐 일을 했을까요? 공주가 일을 안 하니까 공주의 손은 백수예요, 백수. 그죠? 원래 백수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저는 아직도 백수냐 할 때 하얀 손, 하얀 손이 깨끗한 손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손이 더러워져. 근데 노동을 안 하니까 손이 깨끗해. 그래서 그걸 백수라고 그래, 백수. 근데 뭐 공주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손에 크림 바르고 뭐 그랬었겠지, 옛날에. 그죠?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주 부드럽다. 그래서 왜 남자들은 손잡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 사위 얻을 때 손만 딱 잡아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었죠.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살아왔는지가 그 손에 우리가 사실은 다 놓여나 있으니까. 필천하지 귀인야. 여기 뒤에 야자 하나 더 있으니까요. 자, 필천하지 귀인야. 자, 여기서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죠? 필이 왜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 반드시가 들어오면 안 되고 반드시 필자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눈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글자가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건 저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의 귀인이라 천에 아주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필자 뒤에는 서술어가 온다고 그랬어요. 다로 끝나는 말이. 그렇죠? 자, 야자는 일단 끝내버리고 문장의 마침표니까 빼버리고. 그러면 천하지 귀인 중에서 다로 끝나는 말이 없어. 왜? 자, 이 천하지 귀인만 가지고 5자만 가지고 풀면 어떻게 되죠? 쥐자가 다시 또 물어볼까요? 얻는 이갈까요? 뭐뭐일까요? 당연히 뭐뭐이죠. 왜? 뒤에가 명사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천하의 귀한 사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필, 반드시 천하의 귀한 사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필자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다로 와야 된다니까 없죠. 여기 다가. 그럼 지난번에 우리 명사로 끝나면 어떻게 해주자? 이다를 넣어주자. 여기 필자에서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자 뒤에 분명히 다로 끝나는 말이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필 반드시 뭐뭐뭐 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필자에서 벌써. 그래서 제가 필자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드시는 아무 필요 없어요. 해석할 때는 반드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걸 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글을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건데 그럼 필 하면 뒤에 다로 끝나야 되는데 다로 끝나는 말을 찾으니까 없어.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로 끝났으면 더하기 이다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필 반드시 뭐뭐 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 반드시 천하의 귀한 사람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이니까 야가 붙는 거야. 야는 단정이라고 그랬으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했으니까 왜 지금 이 그 온달의 어머니는 두 가지 를 증명해서 찾아낸 거예요. 향기를 맡아보니까 보통 향기가 아니야. 이건 시중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저 궁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향인 거예요. 두 번째, 손이 너무 부드러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보면은 저 나이 또래에 저렇게 손이 부드러울 수가 없어. 왜 여자들이 옛날에 뭐죠? 집에 물 길어 와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손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터가지고 이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보니까 이건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를 따른 거. 반드시 그럴 거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많이는 지금 안 했지만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서 삼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울 자신이 없으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 대안으로 찾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안 외우고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인, 수지, 주, 이, 지, 차, 호. 자, 일단 끝났으니 이자가 있으니까 끝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끝내야 돼. 근데 호자가 나왔으니까 어조사 호가 나오면 물음표 아니면 느낌표. 점은 안 되고. 그렇죠. 두 가지 중에 요거 아니면 요거. 지난번에 나왔죠? 근데 앞에 글자 수가 짧으면 느낌표, 길면. 그럼 여기는 긴가요, 짧은가요? 길죠? 그러니까 뭐다? 일단 읽으면서 이건 의문문이구나 하고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뭐인가 이렇게.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인, 수, 지, 주. 자, 인 말미암다. 누구, 수. 지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주. 이게 주자가 좀 어렵죠. 이게 비난. 비판.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없는 사실을 막 꾸며대는 어떤 모략 뭐 그런 거예요. 뭐 속임 그런 뜻이. 여기서는 속임이라고 할까요? 속임. 자, 그러면 지자가 명사니까 뭐뭐의가 돼요. 그렇죠? 누구의 속임수에 인 말미암다 이 말이에요. 호자가 나왔으니까 누구의 속임수에 말미암아서 이러했는가 되겠죠. 그렇죠? 누구의 주, 속임주, 속임에 인 말미암아서 이러했는가. 자, 그러면 다음 써있자가 이렇게 문장 앞쪽에 나오면 그래서, 그러니, 말이을 이자하고 똑같은 접속사라고 그랬죠. 누구의 속임에 말미암다. 그래서니까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속임에 말미암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미암아서. 지, 이르다. 어조사, 어디에. 차, 2차. 이에 이르렀는 가. 이 말이. 그렇죠? 이에 이르렀는 가. 자, 그러면 이를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조금 쉽게 여기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르렀는가. 피는 그러면 저기 하면 되고, 그렇죠? 피는 여기, 차는 저기. 자, 그럼 다 합쳐서 누구의 속임에 말미암아서 여기에 이르렀는가.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이제 의미를 해석하면 왜 이 주라고 했을까? 속임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공주인지는 모르겠는데 귀한 사람이야. 근데 그 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천한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대. 분명히 온달의 어머니 입장에 봤을 때 누가 사기를 친 거야, 이 공주한테. 공주한테 사기쳐서 이 온달이 굉장히 괜찮은 놈이거나 뭐 아무튼 대단한 놈이거나 지금은 겉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아파트가 50채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머리가 영특하다 굉장히 똑똑한데 겉으로만 저리 바보처럼 보인다거나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 아들이 보니까 좀 바보스러운 건 아닌데 똑똑한 건 아닌데 공주가 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요걸 쓴 거예요. 당신은 누가 당신을 그렇게 속여서 이런 구석탱이까지 지금 우리 아들을 찾아왔느냐. 자, 유, 아시, 불, 인기, 하여. 자, 유는
오직이라고 그랬죠? 오직, 아식, 불임기. 아식 할 때 나 숨쉬다 식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자를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야 돼. 쉬다 식자도 있고 숨쉬다 식자도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자식. 그렇죠? 그래서 이 식자는 아들 자 대신에 식자라고 쓰는 거예요. 오직 내 자식은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유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앞에 마음 심자가 있을 때는 생각하다 유자도 있어요.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 자식놈은 그 정도면 내 자식놈은 불인기 불인 자 여기는 불자 뒤에 딱 나와서 참다 참다 참지 못하다 무엇을 굶주릴 기 굶주림을 참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내 새끼는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굶주림을 참지 못하면 몸을 움직여 가지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와야 먹는 거예요. 취, 유피, 이, 살림. 자, 피, 취, 유피어, 살림. 여기서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어자가 왜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앞쪽에 어자 앞쪽에 뭐가 온다? 서술어가 온다. 다로 끝나는 말이 온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유피가 들어와 버렸어. 느릅나무 유자에 느릅나무 느릅나무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피하면은 느릅나무 껍질 느릅나무 껍질. 자 이건 서술어가 아니죠. 다로 안 끝나죠. 그럼 다로 끝나는 말이 앞에 있네. 취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은 어조사, 어자 바로 앞에 다로 끝나는 말이 오지만 가끔은 명사가 오고 그 앞에 다로 끝나는 말이 오기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서 무엇을 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취하다. 그럼 됐죠? 살림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취하다 이 말이에요. 저 산 숲속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자기가 가져다가 이 말. 가진다, 취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느릅나무 껍질은 이 한약재료로 쓰인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그 느릅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한약상에 팔았나 봐요. 이 느릅나무 껍질이 우리 축농증, 이 코 쪽이 안 좋은 사람들, 코 쪽이 안 좋은 사람들, 코를 이렇게 뭐 코에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두 번째, 불면증에도 좋대. 불면증, 잠이 안 오고 할 때. 여성분들 더 좋은 거 피부에 좋대요. 뭐 저런 게 아무튼 다 느릅나무 저 껍질이 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뭐 축농증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고 뭐 제가 한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그거 팔아다가 이제 그걸로 연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림에서 느릅나무 껍질을 취했는데 볼까요? 구이미환 어떻게 풀까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까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뭐 배웠죠? 시간 뒤에 사람 자자가 나올 수도 있고 시간 뒤에 말이을이 자가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기자 뒤에 말이을이 자가 붙는 거 했어요. 이윽고 얼마 뒤에 그랬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죠? 한참 되었다. 한참 지났는데 이 말이 구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온다니까요. 다만 어떻게 나온다.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 기본적인 것을 잘 우리 몸에 숙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잘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시간 뒤에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참이 지난 뒤에 미환. 이제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은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 아니다라는 뜻이. 그냥 아니다라고 했으면 불환이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불환하고 미환은 다른 거예요. 그죠? 불환은 어떤 때? 앞으로도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오는 거고. 미환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산에 굶주림을 참지 못해가지고 산 속에 느릅나무 껍질을 취에다가 뒤에 빠져 있어요. 그걸 팔아서 뭐 하려고? 굶주림을 면해 보려고 갔는데 구이미환이라 한참 되었는데도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공주가 찾아 나서요. 조금 쉬었다가